밀라노의 푸른 하늘 아래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자란 루카는 30대 중반의 이탈리아 출신 디자이너입니다. 세계적인 패션 하우스에서 일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죠.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과감하게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한 루카는 한국 서울을 목적지로 정했습니다. 1년쯤 쉬면서 새로운 영감을 찾아야겠어요. 서울은 문화적으로도 흥미롭고 디자인 감각도 뛰어나다고 들었거든요. 루카의 말투는 이탈리아 특유의 리듬감이 있었고 한국에 오기 전 기초적인 한국어도 공부해 왔습니다. 평소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분리수거에는 무심한 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분리수거 시스템이 있었지만 루카의 고향 밀라노에서는 그리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일 뿐이잖아요. 누군가 어차피 처리할 테니까요. 루카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종이와 천 조각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곤 했습니다. 그는 창의적인 혼돈 속에서 영감을 얻는 스타일이었죠. 정리정돈보다는 직관과 감성을 중시하는 성격이었고, 이런 그의 태도는 쓰레기 처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며 루카는 서울에서의 6개월을 꿈꾸었어요.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배우고 한국 문화에 푹 빠져보고 싶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며 루카는 한국에서 마주할 문화적 차이에 대해 생각했지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그의 세계관을 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한국에서의 6개월, 예술적 영감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루카는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지만 새로운 세계를 향한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루카는 한국의 첫인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항부터 도시 중심부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놀랍도록 깨끗했고 지하철은 새 것처럼 반짝였죠. 서울의 거리를 걷는 동안 루카는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우, 이렇게 깨끗한 대도시는 처음 봐요. 밀라노나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특히 서울의 정돈된 거리와 눈에 띄는 쓰레기통 부재에 놀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거리마다 쓰레기통이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가방에 챙겨 넣는 것 같았어요. 루카는 서울의 강남구와 종로구를 둘러보며 도시의 현대적인 면모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죠. 너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오히려 불편한데 이건 마치 쇼윈도 같아. 진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깨끗한 표면 아래 진짜 서울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관광지를 벗어나 주택가가 있는 동네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도 놀랍게도 거리는 깨끗했고 주민들은 질서 있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지역 시장을 방문했을 때 루카는 수많은 사람들과 활기찬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끝나고 난 후에도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하게 정리되었죠. 상인들이 자신의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모습을 보며 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건 정부의 강제성 때문일까?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일까? 왜 모두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루카는 이런 질문을 안고 서울에서의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홍대 근처의 한 쉐어하우스를 예약해 두었는데 그곳에서 펼쳐질 일들이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일단 내 방부터 정리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서울 생활을 시작해볼까?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돼. 루카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그의 첫 한국 숙소로 향했습니다. 홍대 인근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쉐어하우스는 루카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용 주방과 아늑한 개인실,
그리고 한국과 외국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구성원들까지. 첫날 저녁, 루카는 장시간 비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편의점에서 라면과 맥주를 사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유명한 라면이군요. 냄새부터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루카는 라면을 끓이고 맥주를 마시며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여유로운 첫날 밤을 보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라면 봉지와 컵, 맥주캔, 젓가락 비닐까지 모두 한 봉지에 담아 현관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했기 때문이죠. 내일 청소부가 가져가겠지. 이제 좀 쉬어야겠다. 다음 날 아침, 루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관리인 김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루카 씨. 어제 내놓으신 쓰레기를 다시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한국이니까 분리수거 규칙을 지켜야 해요. 김 아주머니는 비닐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내용물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설명했죠. 이 플라스틱 용기는 여기, 캔은 이쪽, 비닐은 따로,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이 통에 버려야 합니다. 알겠죠? 루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세세한 분류가 필요하다니 너무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김 아주머니의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아주머니. 다음부터는 제대로 할게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분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런 복잡한 규칙을 따르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 루카는 쉐어하우스 거실에서 한국인 룸메이트 민수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민수 씨, 한국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분리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거든요.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도 실천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곧 습관이 될 거예요. 루카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일단은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탈리아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희들 믿지 못할 거야. 여기 한국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것도 마치 과학 실험 같아. 플라스틱, 종이, 캔, 비닐, 음식물까지 전부 분리해야 한다니까. 루카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사소한 일이 그의 세계관을 뒤흔들 계기가 될 줄은 몰랐죠. 일주일이 지나고 루카는 여전히 분리수거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배달음식을 시켜 먹은 후 피곤함에 쓰레기를 대충 봉투에 모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한번 김 아주머니가 찾아왔고, 이번에는 표정이 좀 더 굳어 있었죠. 루카 씨,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분리수거가 의무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루카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끓어올랐어요. 이 정도는 그냥 태우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루카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 김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태우면 공기가 오염됩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니까요. 쓰레기 분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그날 오후, 루카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옆 건물에서 나온 한 할머니가 작은 수레를 끌고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놀랍게도 할머니는 재활용품들을 꼼꼼히 분류해 수레에 실었습니다. 플라스틱 병은 물로 헹구고 라벨을 떼어내는 정성까지 보였죠. 저 연세에도 저렇게 꼼꼼하게 하시다니. 루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분리하시나요?
할머니는 루카를 쳐다보며 웃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야. 우리 동네는 우리가 깨끗하게 지켜야지. 루카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주변의 모습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더 놀라운 것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는 모습이었죠. 쉐어하우스로 돌아온 루카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왜 한국에서는 노인분들이 오히려 더 분리수거에 열심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는 젊은 세대가 환경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민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어르신들은 전쟁과 가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물자를 아끼고 재활용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루카는 민수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고민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편의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은데. 루카는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주말이 되자 루카는 쉐어하우스 근처 작은 공원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부스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 보니 한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잠시 서서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쓰레기 하나하나가 어떻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설명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진 후 루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설명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린이들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해 배우나요?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손자도 이걸 배우고 있어요. 지구를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의 말은 간단했지만 루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우리나라도 분리수거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철저하지는 않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매우 가난했어요. 모든 것을 아끼고 재활용해야 했지요. 그때의 습관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루카는 할아버지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분리수거가 단순한 귀찮은 규칙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공동체 의식이 담긴 문화적 행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카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길가의 분리수거장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분리수거를 실천하는지 관찰했죠. 그는 환경과 공동체 의식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쓰레기를 분류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구나. 그날 밤, 루카는 자신의 디자인 노트에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일상적 행위에 담긴 깊은 의미와 가치를 기록하며 자신의 관점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나도 이제 제대로 배워볼까?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자.
루카는 다음 날부터 진지하게 한국식 분리수거 방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디자이너적 감각과 창의력이 이 새로운 도전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루카는 일찍 일어나 인터넷에서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검색했습니다. 그는 각 재활용품의 분류 방법부터 수거 일정, 심지어 재활용 과정까지 꼼꼼히 공부했어요. 디자이너로서의 그의 시각적 감각은 복잡한 정보를 쉽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니. 분리수거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사회적 인프라의 일부가 되어 있구나. 루카는 특히 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플라스틱 병의 라벨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워야 하는 이유, 비닐과 플라스틱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등 구체적인 근거를 알게 되면서 그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루카는 김 아주머니를 찾아가 진지하게 사과했습니다. 김 아주머니, 제가 지금까지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제야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 아주머니는 루카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건 항상 어려운 법이죠. 이제 이해하셨다니 다행이네요. 루카는 그날부터 쉐어하우스의 쓰레기 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는 자신처럼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가며 루카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식 분리수거 가이드를 디자인했어요. 그는 자신의 디자인 기술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각 분리수거 항목별로 아이콘을 만들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설명을 추가했죠. 이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루카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김 아주머니의 허락을 받아 쉐어하우스 각 층의 쓰레기통 옆에 포스터를 붙였어요. 다른 외국인 거주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도움이 되네요. 전에는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버렸거든요. 중국에서 온 유학생 리나가 루카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제이슨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쓰레기 버리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종의 게임처럼 느껴져요. 어떤 건 어디에 버려야 할지 고민하며 분류하는 게 재미있어졌어요. 그의 작은 시도는 곧 건물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루카의 포스터를 더 많이 인쇄해 다른 층과 건물에도 배포했어요. 주민들이 루카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때마다 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루카에게 제안했습니다. 루카 씨, 이거 SNS에 올려보는 건 어때요? 한국에 오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루카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디자인 과정과 완성된 포스터를 공유했어요.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의 게시물이 빠르게 공유되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루카는 자신의 작은 프로젝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이제 그는 분리수거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디자인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까? 이제 이 경험을 내 디자인 철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는걸.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 공동체를 생각하는 디자인. 루카는 처음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와 이 새로운 경험을 연결시키며 더 넓은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작은 문화 충격이 이제는 그의 창의적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6개월의 워킹홀리데이가 끝나갈 무렵, 루카는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분리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제가 지금 분리수거의 전도사가 되었다니. 루카는 민수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루카 씨가 만든 포스터 덕분에 우리 건물의 재활용률이 높아졌대요.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루카는 자신의 작은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귀국을 준비하면서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이탈리아로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이건 단순히 쓰레기 분리가 아니라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였어. 공동체를 위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루카는 귀국 전날 마지막으로 쉐어하우스 사람들과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도 참석해 루카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이건 우리 전통 보자기예요. 선물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천인데 재사용이 가능해서 환경에도 좋아요. 루카 씨가 이탈리아에서도 우리의 지혜를 기억했으면 해서요. 루카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가 배운 가치의 상징 같았어요. 밀라노로 돌아온 루카는 곧바로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 라인을 구상했고, 작업실에도 한국식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더 나아가 루카는 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에서 배운 분리수거 이야기를 알리는 미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가 갖는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루카의 캠페인은 밀라노의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몇몇 지역 카페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루카의 아이디어를 채택해 한국식 분리수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도 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깨끗하고 인공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깨끗함 뒤에 숨겨진 배려와 지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루카는 이제 매년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다른 환경 문화와 디자인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의 작은 경험이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듬해 봄, 루카는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디자인 페어에서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문화, 충격 이야기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통해 디자인과 문화, 환경의 연결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문화란 거창한 것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심지어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에도 그 사회의 가치관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국의 분리수거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루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디자인 경력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로만 여겼던 분리수거가 이제는 그의 디자인 철학과 삶의 방식에 깊이 녹아들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이 우리의 시각을 가장 크게 바꾸는 법이죠.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쓰레기통이었습니다.